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금당에서 못 벗어나네. 고금당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고금당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간 까닭은 바로 이 고금당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금당 얘기를 찌질찌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고금당 또 이것도 고금당. 아이고 고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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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고금당이냐. 응? 무지하게 해봐라. 아이고. 무지하게 많구나. 경어선사가 삼수가 폭으로나 가거는 이거는 경어성사의 상체 때문이요. 그것까지도 다 하는구나. 오 마이 갓. (20일이) 나오는구나. 20일이. 아무튼 이것도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는 원인 중에 이 고금당에서 지은 시예요. 시가 나오니까 좋긴 좋다. 일영침수 해 그림자가 물에 잠겼다 이런 얘기. 잠길 침자니까 해 그림자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는 해 그림자 같은 게 해가 꼴깍 지기 전에 그 석양이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양 무렵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백운심처 방고사요 소진수침 일령지로다. 도승일거 장송론이 벽봉 천년투의비로구나. 여기도 벽봉이 또 나오네. 백운. 아까 흰구름이라고 아까 백운일로 했어요? 안 했어요? 백운. 흰구름이 끼어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고금당이죠. 고금당이 높아요. 위치가 높기 때문에 아까도 상방이라고도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운심처 구중궁궐에 백운심처 백운이 깊이 있는 그곳에 방문했어. 고사를 방문하니 여기서 고사는 누구일까요? 높은 스승 나홍화상이지 뭐. 나홍화상이 있는 나홍굴이에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조사일거라는 시도 썼죠. 나홍 스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사라고 표현하는 곳은 고금당. 그렇다고 또 고금당이 이 높을 꽃자가 아니에요. 옛 꽃자예요. 신기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백운 깊은 곳에 고사를 방문하니 소진수침 일령지로다. 소진 다 끝났어. 뭐가? 물이
이 소진수침은 소자는 탈소자니까 뭐죠? 향불이 다 탔다는 얘기예요. 향불이 다 탔다는 얘기는 저녁 예불이 끝났더라 안 끝났더라. 그렇죠. 저녁 예불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고금당을 드나들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밤에만 드나들어요. 어디를 건너고 도수등산이요 아까 했어야 했어요.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도달해요. 밤에.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패군 깊은 심처에 고사를 방문하니까 이미 향불은 다 타버리고 물에 그림자가 해 그림자가 잠기고 있어요. 그런데 해 그림자가 어떻게 잠기고 있어요? 지체하면서 잠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느릿느릿 이 느릿느릿 해 그림자가 조금씩 그 물에 잠기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그 물은 뭐랬어요? 지금의 타병 저수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강물이었어요. 근데 내내 그거죠. 그래서 느릿느릿 잠긴다는 걸로 봐가지고 해가 저녁이 겨울이면은 해가 꼴꼬닥 지잖아요. 빨리 지잖아요. 근데 지금 꼴꼬닥 지지 않아. 계속 해가 남아 있어. 우리가 왜 여름에 보면 해가 엄청 오래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경호선사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여름이더라 겨울이더라 여름이더라. 그래서 해가 느릿느릿 물에 잠기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와보니까 향불은 다 타버려 갖고 이미 뭐는 끝났어? 예불은 끝났어. 저녁 예불은 끝났는데도 여름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래요. 저녁 예불 6시에 끝내보세요. 얼마나 해가 그냥 둥실둥. 그래서 느릿느릿 지금 물속에 잠기고 있더라 하는데 이 물은 무슨 물? 타병저수지. 그런데 경호선사가 이런 물 이름을 절대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히지. 밝히면 큰일 나니까. 절대 안 밝혀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아까도 마이산이라고 쓰지 못하고 뭐라고 썼어요? 청잠, 청봉. 예, 그렇게 쓴다니까요. 처음 이 경호선사가 고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있는 위치를 밝혀야 안 밝혀요? 안 밝혀서 어려웠죠. 예, 그렇지만 지금은 다 이 손 안에 있어이다. 내가 다 알아. 이제는 다 알게 됐어. 눈 감으면 다 보여. 그래서 느릿느릿 물에 잠겼도다. 도승일거 장송노여 도승이 한 번 갔으나 장송 그 소나무는 늙어서 오래돼서 늙었다며 장송은 늙었더라. 긴 소나무가 늙어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나홍화상이 이 토굴에서 수행하면서 토굴가를 내셨죠? 그 굴 이름이 천상굴이라고 그래요. 한 번씩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소나무는 지금도 늙어가고 있더라. 노럭바위 옆에 노럭바위 옆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도승을 이제 누구를 도승이라고 그래요. 나홍화상을 도승이라고 하면서 일거라는 것은 여기서 일은 한 번이에요, 다예요. 항상 말하죠. 여기에 중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번 가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 번 간 도승은 갔는데 도승은 갔지만 소나무만 늙었다. 그래서 꼭 여기다가 일거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충도. 그래서 갔는데 벽봉천년 두읍이로다. 봐보세요. 위에는 일거고 밑에는 천년이잖아. 에? 그래서 이것도 뭐를 나타내? 중도. 여기서 벽봉이 이것도 그 청봉, 청잠, 벽봉 이것도 내내 그 마이산의 또 다른 이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봉우리는 청봉이나 벽봉이나 푸를 벽자. 그죠? 푸른 봉우리. 청봉은 천년이 됐어요. 도승은 한 번 갔고 여기에 한 번과 천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일과 천은 같은가 다른가? 경호선사 두 무지하게 좋아해. 투견세 너 나와라. 투견세는 꼭 뭐야? 기쁘며 슬프며. 투견세는 항상 슬픔으로 표현해요. 벽봉의 천년이 투견세가 울어대요. 뭐야? 천년 지났는데도 또 온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게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원히. 알겠죠? 또 이걸 하면서 또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종류, 승연, 개, 환경이요.
고장무사 엄안비로다. 화락유정 춘산진이니 가민쇠로 석분이로구나. 종, 유. 쫓아다 보니까 비록 뭐가 있어? 수승한 인연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모두 개짜죠? 다 환경이더라 말이야. 환경의 경계, 허황된 경계더라. 수승한 인연은 있는데 경계는 다 허황되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승한 인연은 누구? 전옥년. 너와 나와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수승한 인연이 우리가 이 금생에서 우연이 아니게 맺어졌는데, 그런데 이 경계는, 헤어져야 하는 이 경계는 다 허황때 꿈 같더라 얘기요. 뭐 들라고 너랑 나랑 헤어지느냐. 그래서 이게 참으로 인연이 깊지만 너랑 나와의 이 헤어져야 할 인연의 경계는 다 허황때더라 이런 얘기야. 아이고 속상해. 히히히. 고장무사 엄안비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장차를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사 엄안피,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사하다는 듯이 내가 앞으로 일을 살짝 고의적으로 일부러 생각해를 해보니까 뭐야? 엄안피더라 이 말이야. 이 어쩌? 암자 바위 암자죠. 쌀인문 비자예요. 엄은 다들엄. 그러니까 바위문 닫고 잠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엄안피. 이거 쌀인문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고 거기다 쌀인문 비가 있었겠죠. 지금 쌀인문은 없고 그 성문은 있어요. 놀라웠죠. 거기에 이제 그 나홍화상 얘기가 써 있더라고. 놀라웠죠. 뭐 저도 참으로 놀라웠어요. 가서 이 엄안피더라 이런 말이야. 내가 옛일을 구직 떠나기에 앞서서 이 고금당을 떠나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엄안비더라 말이에요. 여기 바위 있잖아요. 바위문에 쌀인문이 있는데 그거를 걸어 잠궜다 이런 말이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한번 살짝 돌아봤더니 그래도 생각나는 게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가 생각나더라 이런 말이지. 뭐 이 바위 쌀인문 이렇게 이 바위 문이 있어요.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나홍화상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때서부터 만들어진 그 쌀인문이 있고, 경허선사가 쌀인문 걷어닫고 그죠? 쌀인문 밀치고 뭐라 그랬어요? 엄관이 닫아 건다는 뜻이었죠. 쌀인문 밀쳐서 닫아 놓고 잠을 자니까 새들이 퍼뜩거리는 새에 놀라서 보니까 공연히 내가 부질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런 시가 또 하나 있고, 새들이 나의 외로움을 아는지 창문에 가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시가 여러 개 있죠. 막 이 고금당에 남긴 시는 다 찌들찌들해요. 그래서 이 바위로 된 쌀인문이 있어요. 놀라웠죠. 이 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한 방에 알았어요. 가니까 딱 닿는 순간 이거 나홍화상이다. 이거 쌀인문이다. 이거 너럭바위다. 이렇게 그냥 다 알게 돼. 그 고금당을 가면은요. 신기하더라고. 선차술래 갈 거예요. 고금당. 기다리세요. 이고 화락유정 춘산진이요. 꽃이 다 떨어지는 그윽한 정어들의 봄사는 이미 다 지나갔더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더라? 봄이 다 이미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아까 해그림자가 느릿느릿 진다고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초봄인 것 같아요. 그죠? 낙화진 그윽한 뜰에 봄이 이미 다 했다고 하니까 꽃이 탁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까 해그림자가 느릿느릿 진다는 것도 한 6월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가민세로 석분이로다. 가매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얘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얘기. 이거는 인간이네. 인간으로 하여금 쇠로 늙고 병들고 하는 이런 것에 가매가 애석하게도
끝내는 뭐더라? 인생의 감개무량하구나. 인생의 노쇠하며 우리가 애석하지만 분리는 뭐야? 서로 이별하고 마는구나. 또 이별에 앞서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제목은 일영침수인데 이별에 앞서서 이거를 또 쓰셨어요. 속상하지? 응? 속상해. 근데 이게 내가 들은 바로는 이 제목이 일영침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일영침수 이런 거는 아마 임중빈이가 붙였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목이 없어요. 없어야 맞을 것 같아요. 경화선사가 그냥 써서 준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시 속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목이 꼭 일영침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속상해. 이 시는 경어가 호서에서 머무는 동안 천장암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문 사찰인 금당사 고금당이다, 이런 말이죠. 금당사 고금당은 대한불교 조계종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이 마령면 알지요? 뭐 올매도 동천리 마이산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절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예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전봉준이 우금치에서 후퇴할 때 그 전옥년을 데리고 그 금산사를 갔다가 그 김대환 스님이 여기는 위험하니까 고금당으로 가다 해서 고금당으로 가게 된 동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금산사의 말사고 814년에 중국 승려 해감이 창건했다고 합니다. 한때 대차례 면모를 갖추었었고 여러 차례의 중건 및 중수를 거쳤는데 한때 고려의 고승 해근이 써있잖아. 나홍해근이 이곳에 머물러 수도하였고 사찰의 위치는 마이산으로 오르는 입구 위쪽에 절벽에 걸려 있어요. 절벽에 보면, 멀리서 보면 보여요. 이를 들여다보면 지금은 고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자는 옛고자고 금자는 이 금금자예요. 쇠금자예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다 둘러놨더라고. 여러 차례 중수하였는데 약 300년 전에 현재의 대웅전이 건립됐고 대웅전은 금색으로 채석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하게 보여요. 정면에 색한, 측면 툭한의 맛배지붕이고 경어는 오늘 이곳을 떠나기 직전 1893년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1895년 3월 29일 교수형이 처해지기 전에 전봉준이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미 조카 전옥렬로 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1894년 10월에 여기로 오는 거죠. 10월 달에. 그래서 1894년 10월서부터 1903년까지 해가지고 만 8년을 여기에서 거처를 하시고, 그리고 경화선사는 1903년 전옥년을 여곳에서 이영찬이를 만나가지고 혼인을 시켜, 그리고 경화선사는 정신없이 떠나세요. 1903년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마다 숱하게 드나들며 조카를 돌봐왔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배군 깊은 곳에 있는 고사 가면은 꼭 나온굴이 있으니까 나온굴에서 전옥년을 머물게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방문하였고 고사는 역시 나홍해근이더라, 이런 얘기죠. 저녁 예불이 끝나고 향불도 다 타고 노을녘 해가 그림자 거불에 잠겼다는 것으로 봐서 여름에 긴 해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금당사를 가로질러 흐르는 계곡을 그려내고 있죠. 계곡이라기보다는 강물이에요. 답정후. 지금 고금당은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해서 이곳에서는 계곡과 호수가 하늘에 싹 들어요. 그냥 하늘에 다 보여. 고려 말의 나홍화성은 토우승은 갔건만은
무상한 세월쓰기에 소나무 만들었다 그랬죠? 나홍화상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곳은 송림으로 우거져 있고 많이 나오죠. 송림밭이라고 경사 시에 푸른 봉우리는 역시 마이산 봉우리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청봉이고 그 다음에 천년고찰 천녀고찰이 아니고 여기 천년고찰 하나 지어주세요. 여기 천년고찰 해감이 창건한 이해사찰 고금당은 천년이나 되는 고찰로 득연세어 소리가 고슬프다고 천년 됐어요. 천년. 오마이 갓뜨죠. 경원은 이곳에서 어린 조카를 숨기고 드나들며 목숨을 담보로 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죠. 그래서 남쪽의 선풍을 일으키고자 대중들에게 선의 가풍을 지도하는 데 전심전력하였지만 이곳에서 8년을 보내면서 몇 년까지 1894년 10월서부터 1894년 10월서부터 1903년까지니까 그것도 되네 한 10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월 달에 어디로 와? 해인사로 건너오거든요. 토설 땅으로. 그러니까 얘가 왜 6년 7년 8년 만 8년이죠. 뭐 만 8년을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렇게 돼서 8년을 보내면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범어사 주지오성을의 초청을 받은 게 1898년이죠. 범어사 조실로 추대된 이래 5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미 그 고금당을 먼저 드나들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드나드니까 1894년 10월에 전봉준이 동학농민 실패하면서 거기를 숨어들었다가 그러고 이제 어디에 있어요? 1898년에 드디어 3년 만에 숨어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게 어디예요? 서산 개심사, 아니 서산 부석사지요. 뭐. 그래서 거기서 목룡장이라는 한판을 걸고 어린 용들을 지도하다가 1898년 5월 달에 범어사 주지 오성월의 초청으로 초대 조실로 초청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5년 동안에 한국 전통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자 수많은 노력을 했고 선수행의 가풍을 바로 세워서 바로 오늘이 된 거야. 아이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오늘날도 선의 가풍은 살아있지요. 왜? 각 사찰에서 뭐 안거라 하고 안거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한국 전통 가나선과 경어선의 요체 중도부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부의 하근기 중생들은 경어의 무의 행만을 보고 비방하고 폄훼하고 그랬죠. 경어선사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돼서 결국 경어는 이곳을 떠나고자 하여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이거죠. 그리하여 영원의 업적을 비롯하여 속세에 얽힌 인연의 수승한 인연이 더 있는데 그게 다 허황된 경계더라 라고 하고 부질없이 옛일을 더듬어 보니 이곳에는 그 파이로 된 쌀인문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겨우 남는 게 바위의 쌀인문이요. 낙화진 그늘의 뜰에 봄이 다 져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하는 경어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서 이게 1903년 여름이겠죠. 지난 8년 세월 동안 훌정도 세암을 맞이하니 그냥 폭삭 늙었어요. 저기 폭삭 늙었어. 이제는 서로가 헤어지고야 마는가.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음을 아쉬워하고 있고 이곳 고금당 백운 깊은 곳에 고사를 방문하니까 고사는 누구더라? 나홍해근이더라. 향불은 다 타버렸어요. 저녁 예불 끝났어? 더울녘 해저녁에 해그림자가 느릿느릿 물에 잠겼고 나홍화상의 수초가 깃든 이곳은 역적의 가족으로 몸을 숨기기에는 아주 천혜의 은신처였더라. 왜냐면 고금당도 그렇고 그 천장암도 그렇고 다 끝까지 올라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사실은 이 고금당은 겉에 보기에는 보이기는 해요. 겉에서. 물론지 옛날에는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금칠을 많이 해놔가지고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어선사가 있을 때는 금칠을 안 했죠. 금칠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 성호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서부터 금칠이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금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화선사 할 때는 절대로 금칠이 없었겠죠. 눈에 안 띄니까. 근데 지금은 가면 눈에 띄어요. 한눈에 보여요. 일부러 부질없이 공연히 옛일을 다듬어 보니까 기억할 게 없어서 한번 뒤돌아봤어. 그러니까 이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쌀인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서 있어요. 그리고 쌀인문은 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쌀인문이라는 자체가 선빵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엄관했죠. 선빵의 문을 닫아 걸다 엄관이라고 했어요. 현관이 되네. 현문의 관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선을 이루는 방, 선빵. 그래서 우리가 현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 현관문 오늘도 드나들다 왔나요? 현관문이 선문이에요. 선방의 문이에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수행자의 모습으로 현관문을 드나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행자가 이미 도승은 갔어요. 소나무만 늙었어요. 푸른 산봉우리에서 봉우리 청봉 천년이나 들려오는 득연새 소리가 세월 오래됐다는 걸 알고 경화의 구슬픈 이별을 앞두고 이곳에서 우리가 너랑 나랑 수승한 인연이 있지만 그거는 이 경계가 너무 허황하다 이런 말이야. 이미 늙어버린 경우는 벌써 인생의 도세함으로 해석하지만 우리가 결국 헤어지가 말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헤어져야 하는 경계를 지금 경화선사가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르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네. 에라 모르겠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데에는 이유가 있더랬죠. 그 첫 번째는 뭐였어? 전봉준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 또 경화선사의 명성이 그 원인이 되어가지고 삼수갑산을 더욱더 부추기게 되었다. 이것도 삼수갑산으로 가게 된 원인의 두 번째예요. 경화선사의 북녘행을 부추기는 이유는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경화선사가 역적의 반열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고금당까지 스며들었으나 그 명성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고금당도 크게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경화선사는 나중에 생불로까지 추앙을 받게 되니까 그 명성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또한 없지 않았고 그래서 경화선사를 또 밀고 하려는 자들이 생겼어요. 밀고 하라. 경화선사에게 노골적으로 협박하며 3인방 앞밖에 오는 상황에서 앞밖에 노는이 아니고 앞밖에 오는 여기 어디 갔냐 앞밖에 오는 여기 앞밖에 오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점점 궁지에 경화선사가 몰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살인 혐의를 써서 가게 되는 거죠. 다음은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의 일부다. 이거는 뭐야? 이거 그거 마하사 개금불사 얘기죠. 이민년 1900년은 경자 1900년 경자 아닌가? 이민영 경어 54세로 가을 화상이 가 54세로 가을에 화상이 범어사 금강에 추석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읍내 동쪽에 있는 마하사의 개금불사가 있다고 증명법사를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밤이 저물어가지고 절 입구에 다다랐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서 걷기가 어려워요. 경화선사는 한 걸음도 옮기지 어려운 칠흑이었어요. 여기가 금년산이에요. 금년산. 별거 아니에요. 동래구 금년산. 마침 그 절 주지가 앉아서 졸고 있는데 어떤 도스님이 말하기를 큰 스님이 오시니까 급히 너가 영접하려 드려라. 주지는 대중을 깨우니까 모두 다 똑같은 꿈을 동시에 꿨어요. 모두 다 동시에 같은 현명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횃불을 다 하나씩 켜고 들고 금년산을 향해서 대중과 함께 동구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금년산 속에 보니까 과연 화상이 오는데 비로소 나 안에 현명인 줄을 알고 대중들은 다들 놀라서 전날에 경어를 비방하여 해방하고 화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경어를 칭견하고 참여.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경화선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숲속에서 숲속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김태읍의 인강의 평전의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어쨌든 뭐뭐 카더라 하는 얘기가 많아요. 뭐 요지는 경허선사가 위대한 인물인데 거기 그 뭐야 마사에다 한님들이 큰 스님 모셔라 이놈들 뭐하냐 뭐 이거야 요지는. 그래서 이제 또 경허선사 아니 좀 김태읍의 이야기 그대로 어떤 때에는 또 동네에 마사라는 절에서 난 개분불사가 있었는데 증사로 와달라 해서 초청이 왔어요. 청장이 왔다. 그래서 대사가 출발하여서 가는데 주전마다 다 들렸어? 혹취혹가. 그러니까 혹취혹가는 뭐예요? 혹은 취하고 혹은 노래 부르고 흥얼흥얼흥 하면서 경허선사가 노래를 잘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경허선사가 노래를 잘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무지하게 잘해! 경허선사가 휘파람을 잘 불게 해요? 못 불게 해요? 무지하게 잘 불어! 그래서 한보로 가느라고 한보는 느릿느릿 갔다는 얘기죠. 취하고 노래 부르고 하다가 느릿느릿 가느라고 그래서 야모는 뭐야 밤에 다 해가 다 저물어 버렸는데 해가 꼴깍 진 다음에 동구에 왔어요. 근데 깜깜해. 산이에요. 거기가 산. 근데 깊은 산은 아니고 그냥 동래구에 있어요. 바로 부산시. 깜깜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해가 지면 깜깜하죠.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데서는 자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있고 거기는 자고 있고 몰라. 여기저기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막 꾸며진 이야기가 부풀려 가지고 막 나오니까 뭐 아무튼 그냥 뭐 이 경허선사가 마사를 가는데 500난이 현몽을 대가지고 경허선사를 보셨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산의 주승이 주지가 이런 얘기지. 석식 후에 석식은 뭐야? 저녁 공양을 마친 후에 잠깐 꾸벅꾸벅 졸았다는 얘기죠. 뭐 석식 후에 뒷방에서 앉았다가 같이 뭐야? 가짜로 잠깐 꾸벅 졸았다는 얘기죠. 잠깐 졸으니까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여러 삼위 승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노승이 고아대에 지금 이 밑에 동구에서 큰 스님이 오시느라고 수고를 하고 계시니까 어서 속히 가서 영접을 하라라고 꿈에 보여요. 그 주지 꿈에. 그래서 하도 꿈이 아주 역력해. 그냥 진짜같이 역력해. 그래서 큰 방에 나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그러한 꿈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꿨어요. 그래서 동시에 현몽을 했다 이런 얘기죠. 뭐. 그래서 몇 사람이 거화했어요. 거화를 다려가지고서 내려가니까 대사가 취해서 뻗었다 이런 얘기야. 뻗었으므로 업어보시고 산에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뭐. 그래서 이때부터 대사는 진목대사와 같은 조사라고 이름이 떨려지면서 막 그냥 생물이야 생물. 그래서 대사를 비방하고 폄훼하던 회찬하던 자들이 신복하게 됐고 도인으로서를 추앙하게 되었다라는 경허선사를 그러니까 생불로 만들고 경허선사를 추앙하게 된 것이 이 마사 개금불사 이야기예요. 아이고 개금불사 이야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어디죠? 이건 너무 길은가? 후다닥 읽으면 될 거는 같은데. 또 이러한 시 그런데 해놨다고 한다. 이러한 정도로 신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송광사 저만 불사 이야기가 경허법어에는 26번째 일화로 전하고 있죠. 스님의 명성이 방방곡곡을 울릴 즈음에 송광사에서 스님을 청하였다. 불사 저만 즉 불상이나 탱화를 조성하고 그 불상의 안정에 여기 눈 안에 점을 찍는 그 의식이 저만불사라고 하죠. 증사로 초청을 받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증사단을 엄숙하게 꾸미고 화스럽게 꾸민 후에 경허스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일찍부터 의식을 앞두고 대사 차린 송광사 그 주반 발사까지 다 암자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법당을 가지고 메고 있어 경허스님이 나타났죠. 스님은 주장자를 끌고 법당 밖에 널따란 바위에 올라갔다. 이거는 앞에 이야기는 빼먹었네. 그 앞전에 난리를 쳤어요.
뭐 술 데워라고 그러고 뭐 돼지덩이를 던졌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날 얘기, 그 다음 날 얘기네. 그래서 스님이 그 다음 날 경호 스님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원로 스님들이 막아가지고, 그래서 스님은 그 다음 날 주장자를 끌고 법당 밖에 있는 냇가에 가서 앉았어요. 바위에 올라앉은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좌선의 태도로 앉아 있었다. 그때 난데없이 주변에서 호랑이들이 막 날아들어. 그래가지고 여러 마리 호랑이 중에서 두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스님 앞으로 오고, 바위에 올라간 호랑이들은 경호 스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고, 두 마리의 호랑이들은 바위를 따라 있는 다른 호랑이들도 스님께 절을 하고, 스님은 묵묵히 삼년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알았다는 얘기야. 그래가 나중에 호랑 앞에서 설법을 듣는 듯한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있는데 대중들은 무서워. 경호 스님이 그냥 호랑이를 잔뜩 앞에 놓고 그냥 산매 들어 있으니까 경호 스님이 눈을 뜨고는 다시 중에 이제 다 물러가라, 해탈의 문에 들도록 가라 하니까 걔네가 다 도망가, 호랑이들이. 그래서 조계산 깊은 산 쪽으로 갔다 갑니다. 경호 스님은 그 후에야 정사단으로 정명법사죠, 올라가서 무상의 묘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막 호랑이들이 막 그냥 순식간에 막 법당에 난립해가지고 어저께 경화선사를 폄훼한 사람들을 막 물어 잡아서 막 죽이려고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식간에 삽시간에 경화선사를 생불로 만들어주고 대중으로부터 추앙받게 해주고, 경화선사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싫어? 숨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작게어 주목받는 인물의 중심에 서게 돼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서 추앙송으로 또 해봤는데, 그것마저도 또 신이하게 막 받아들여가지고 대중은 막 그럴수록 그의 도력은 더 높아져. 경호선사는 생불로 추앙받아. 아이고 숨을라니까 숨지도 못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경호선사가 많이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